자, 경신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이 그 두 번째 보충 강의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보통 때는 토요일 날 늦잠을 자는데, 그래도 보충 강의 올린다고 하니까 눈이 조금 일찍 떠졌네요. 그래서 뭐 보충 강의 듣는 게 좀 주말에 듣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주말에 늦잠 자고 뭐 시간을 헛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듣는 게 조금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열심히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이렇게 꼼꼼하게 필기를 좀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 이 부분을 보충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 찍어서 이제 필기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선생님만큼도 필기를 안 하고 올리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글씨도 또 조금 못 알아보게 막 적어서 선생님이 도대체 이 글씨가 뭔지 싶은데, 선생님이 사실은 새로운 거 뭐 문제 풀어서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선생님이 이제 필기했는 거,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수업을 잘 듣느냐 그 정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최소한 이렇게 필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도 좀 한번 그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몰라서 이렇게 계산식 적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적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 지금 질문 1번,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선분비 법칙하고 기체 반응의 법칙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때 그 세 가지 법칙이 다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는 거, 암모니아 생성 반응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두 번째 요 뒷페이지 부분을 한번 채워서 과제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대충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필기 부분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적은 애들이 있었는데, 좀 눈치가 있는 학생들이었다면 분명히 그 뒤에 주의라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이를 할 테니까, 혹시나 보고 자기 필기 보고 틀린 사람들 있으면 한번 잘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 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우리? 맨 처음에 자, 반응식을 써야 되죠. 자, 첫 번째 1단계 뭐였습니까? 수소 더하기 산소는 물, 이렇게 쓰는 거 한글로 일단 써보고, 그 다음에 화학식으로 수소는 H2, 그 다음에 산소는 O2, 그 다음 물은 H2O,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맞추면, 자, 수소에서 수소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있고, 여기 수소, 산소, 물 하고 난 다음에 앞에 개수 보니까 수소 2개, 뒤에 2개. 맞네? 산소 2개, 근데 1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앞에 2 이렇게 써주고. 그랬더니 수소 개수가 안 맞으니까 2. 그래서 화학 반응식 완성.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 한글 안 썼죠?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화학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의 변화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의 종류, 개수, 그럼 그림 그려봐도 좋고, 아니면 화학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 원자의 종류는 뭐가 있죠? 수소랑 산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원자 수소는 몇 개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놨죠. 하나, 둘, 셋, 넷, 4개.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맞고. 그 다음에 산소는 앞에 하나, 둘, 뒤에 하나, 둘, 2개.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수소기체 대 산소기체 대 물의 질량비가 얼마냐. 내가 질량을 어떻게 알아요? 자, 위에 그래서 문제에는 항상 조건이 힌트가 있죠. 수소 원자의 상대적 질량 1, 산소 원자의 상대적 질량 16이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질량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수소 2개입니다. 그 2개짜리가 2개네요. 그래서 1짜리가 2개인데 그게 2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자리가 2개 산소 정리했고요. 물은요. 1자리가 2개 더하기 16자리 하나. 그게 전체 덩어리가 2개. 이렇게. 선생님 몰라서 이렇게 적은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 보세요. 그럼 계산하면 4대 32대 36. 4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1대 8대 9의 질량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눈치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이 질문에서 살짝 힌트를 얻었을 텐데 선생님이 앞에서는 질소, 수소, 암모니아 3개의 부피비를 계산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물 생성 반응에서는 수소기체 대 산소기체의 부피비만 선생님이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문제의 힌트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물은 액체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은 기체가 아니니까 기체의 부피비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항상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를 보고 2대 1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체의 부피비를 얘기하려면 뭐? 항상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이 조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있네 위에.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인 2대 1과 부피비 2대 1이 같더라. 또 뭐? 그렇죠. 분자 수의 비, 입자 수의 비도 2대 1로 같다.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였죠? 기체 반응의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의, 여기 주의 해놨습니다. 뭘 주의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반응에서 성립하는 화학 반응의 규칙 3가지가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요 3가지 중에 지금 위에 있는 문제랑 연결을 해서 이 반응에서 성립하는 화학 반응의 규칙을 설명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합니까? 그렇죠. 2번 보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 앞에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보존이 되겠죠. 왜? 원자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2번을 보고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아니 3번이란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질량비를 계산했더니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상대적 질량을 알고 그럼 1대 8대 9에 항상 그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하더라. 자, 그럼 이제 질량비로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사실은 요 화학 반응식으로 봤을 때 요 입자수의 비가 2대 1대 2라면 결국은 우리 분자식에서 요 지금 물은 16자리 하나, 1자리 2개 이렇게 결합하는 게 일정하게 결합을 하죠. 그러니 결국은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질량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3번을 보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된다. 자, 그럼 기체 반응 법칙은요? 자, 기체 반응 법칙이 뭐였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 전, 반응 후의 즉 반응물의 기체의 부피비와 생성물의 기체의 부피비가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와 같다. 그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기체 반응 법칙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즉 반응 전후에 기체 부피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한 정수비로 성립하냐 안 하냐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반응 전에, 즉 반응물은 수소기체, 산소기체, 즉 기체 상태인데 반응 후는요 물, 액체 상태가 됐죠. 그러면 결국 반응 전과 후의 기체 물질 비교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기체 반응 법칙은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과제 낼 때 앞에 거 보고 그대로 뺏겨서 성립한다라고 제출한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거 틀리게 적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활동지에 고쳐 놓으세요.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 고쳐 놓으세요. 선생님이 오프라인 계약하면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 선생님이 과제 틀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좀 했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48페이지부터 대단원 마무리. 우리 그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덜 풀은 거 있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문제 보고 빈칸 채우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48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마인드맵 하라고 했었는데요. 전부 다 마인드맵 잘 해놨나요? 자, 또 이제 선생님 수업할 때 집중하지 않고 또 했던 학생들 중에 하나. 선생님이 마인드맵은 사진 찍어서 제출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죠? 마인드맵 그려가지고 A4 파일에다가 그냥 넣어 놓으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항상 한 단원 맞히면 마인드맵 그릴 거니까 해놓고 그냥 수업만 해놔라. 계약하고 나서 확인하겠다. 그랬는데 또 집중하지 않고 그거 찍어서 같이 보낸 사람들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하는 얘기 제발 꼼꼼하게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틀을 가지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해서 A4용지 빈 종이 펴가지고 오른쪽 위에다가 반번호 이름 딱 적으시고 그 다음 마인드맵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까만색 볼펜 또는 연필 하나로 이렇게 대충 그려놓으면 예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때 한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책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조금 한눈에 들어오게끔 표를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때도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선생님하고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알고 있을 텐데도 과제할 때 그냥 연필로 끄적끄적 해놓은 사람도 있던데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제발 보여주기 위한 과제 숙제가 아니라 본인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다음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용도로 색깔 가지고 이렇게 조금 컬러풀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세요. 마인드맵은요. 자,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관로 안에 보기의 용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보자. 선생님이 보충 강의에서는 이게 따로 뭐 쓰고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듣고 바로바로 잘 받아 적도록 하세요. 자, 1번. 처음 물질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자, 힌트다. 그죠?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무슨 변합니까? 위에 한번 싹 한번 볼까요? 그렇죠. 화학 변화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문제 풀다가 또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단원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요거가 나올 겁니다. 한 단원 뒤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책에 나온 단어들 중에 핵심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단어들을 보고 내가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단어를 설명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 헷갈린다. 그러면 책을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가서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랬을 때 이 뜻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공부를 하면 복습도 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확인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2번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와 뭐는 변하지 않는데 원자의 뭐가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죠. 뭡니까? 그래서 개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종류 개수. 그러니까 있는 재료로 바꾸는 거니까 종류 그대로 그 다음 개수 그대로. 그죠? 재료는 그대로니까. 그런데 뭐가? 블럭 꼽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럭 재료는 그대로인데 이거를 뽑아서 다른 걸로 끼우고 다른 걸로 끼우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러니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배열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 화학 반응식을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을 띠리리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고 는 화살표의 왼쪽에 는 화살표의 오른쪽에 쓴답니다.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 그죠? 4번입니다.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항상 1대 8로 일정한 것은 질량비가 일정하다. 비율이란 얘기 나오죠. 힌트네요. 일정 성분비 법칙. 5번입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요것도 힌트 약간 살짝 나오죠, 그죠? 반응하는 기체와 기체 나오네. 생성하는 기체와 반응, 생성 기체의 부피 사이에, 그렇죠. 다 나왔습니다. 기체, 그죠? 그 다음에 부피 비교. 그러면서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더라. 6번입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선생님이 이거 그림으로 그려줬었죠. 그죠? 그런데 또 친구들 중에 그냥 방출 이렇게 말만 적어 놓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단어만 적어 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보기가 싫죠?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필기할 때 그렇게 꼼꼼하게 하세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럼 반대로 7번입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의 에너지를 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한대요. 주변에서 열을 흡수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흡수. 그럼 이때는 온도가 어떻게 되죠? 기온이 주변에서 열을 뺏어 왔으니까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겠죠. 차가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응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바뀌면서 친절하게 요 옆에 또 쪽수도 나와 있네요. 아유, 친절해라. 그러면 요 부분 가서 바로 복습할 수 있으면 되겠네. 따로 찾을 필요가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복습해 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 49페이지로 갑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 안 푸는 것만 선생님이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안 풀었던 건 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1번. 보기의 여러 가지 변화를 물리변화, 화학변화로 구분해보자. 자, 선생님이 물리변화는 1번, 화학변화는 2번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기억.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납니다. 나무가 재로 바뀌었죠. 딴애로 바뀌었네. 그러니 화학변화고요. 용광로에서 나온 철이 굳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세요. 용광로에서 나온 철 자체를 보면요. 이거는 철을 가열했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 철을 이제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야? 철이 굳는답니다. 굳는다. 그러니 녹아있는 상태에서, 즉 액체 상태에서 굳는다. 고체 상태로 응고된 상태죠. 상태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물리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잘 읽으세요. 쉬운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디귿.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원래 사과 색이 갈색이에요? 아니죠. 맛있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노란빛 도는 그런 색인데 색깔이 변했어. 그래서 먹기 싫어. 왜? 산소랑 접촉하면서 성분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화학 변화가 일어났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갈변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고하시고. 리을.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왜요?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얘가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는, 그렇죠,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승화했기 때문에 상태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 그럼 드라이 아이스, 그럼 그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산화탄소의 성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이산화탄소 사이, 입자 사이의 거리만 바뀐 거죠. 그러니 이건 물리 변화다라는 거. 미음. 찬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거 이제 2단원에서 우리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죠? 원래는 수증기 상태였는데 찬 물질이랑 닿으면서 얘가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물방울, 액화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상태 변화네. 그러니 물리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죠? 상태 변화는 뭐? 물리 변화다라는 거. 비읍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구우면 부풀어 오른다. 왜? 선생님이 그때 한번 얘기를 그 화학 반응식 정리하면서 얘기했는데 기억나나요? 뭐 요새는 뭐 다른 것도 쓰기도 하긴 하는데 탄산수소 나트륨,
얘가 열분해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 기체가 발생하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그렇죠.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해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 자, 화학 반응이 뭐예요? 화학 변화고요. 물질이 새롭게 바뀐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죠? 그럼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재료는 그대로인데 이 재료 가지고 처음엔 A라는 애를 만들었다가 B라는 애를 새로 만들었다. 이 개념이죠. 그러면 재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뭐예요? 그렇죠. 끼우는 걸 다르게, 배열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바뀌는 게 뭐예요? 일단 바뀌는 거를 지금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바뀌는 거.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겠네요.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으니까 뭐? 물질의 성질도 바뀌었겠죠. 그런데 안 달라진 건 뭐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재료는 그대로다. 그러니 뭐 원자의 개수 그대로 있을 거고요. 바뀌든 안 바뀌든. 그 다음 원자의 종류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3번 문제 했었나요? 기억이 또 가물가물한데 요거는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자,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반응하는 것을 지금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반응물, 생성물 세 종류. 이거 했네. 그래도 해봅시다. 세 종류고요. 반응에 참여하는 원소는 수소, 염소 두 종류고요. 3번 반응물의 전체 분자수, 생성물의 전체 분자수. 반응물 분자수 2개, 생성물 분자수 2개. 그죠? 수소 분자 1개가 모두 반응하면 염화수소 분자 2개가 생성된다. 염화수소 분자를 이루는 뒤에 거 수소, 염소 원자의 개수비는 HCl이니까 1대1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4번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이 문제 가지고 친구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한 2명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선생님이 궁금한데 수업을 하고 나서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질문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한 질문만 하죠. 선생님, 과제 잘못 올렸는데요. 뭐 시간이 늦어서 괜찮을까요? 선생님, 제가 학원을 갔다 와서요.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중에 궁금한 거는 1대1 채팅으로 얼마든지 올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4번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기특하게 이름을 얘기하긴 좀 그런데 해줘야 되나 기특해서 자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책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다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은 자 지금 여기 마인드맵 한번 힌트 봅시다. 자 화학 반응의 규칙 세 가지가 요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그럼 이건 화학 반응의 규칙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의 규칙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물리 변화는 상태 변화가 좀 많은 상황이고 물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의 이제 물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책에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책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때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요. 그 규칙은 화학 반응의 규칙이죠. 물리 변화의 규칙이 아닙니다. 물론 물리 변화에서 질량이 보존되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지금 표현을 같이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좀 애매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한번 4번 다시 한번 봅시다. 4번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일단 답은 한 개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반응물의 총 질량 생성물의 총 질량 같다.
그거죠 뭐.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보존된다. 그죠? 그 다음 2번. 앙금 생성 반응은 반응 전후 질량이 변하지 않죠.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라앉았으니까 날아가는 거 없고 그 용기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보존될 겁니다. 3번.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모두 성립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애매해집니다. 그죠?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의 규칙입니다.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고요. 그럼 물리 변화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질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리 변화에서는 얘가 액체로 바뀌든 뭐 기체로 바뀌든 고체로 다시 응고되든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질량이 뭐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질량 변화 없다. 반응 전후가 아니라 시간이 변해도 그러니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고 하자. 지금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틀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틀린 건가요? 근데 또 틀렸다고 하기엔 또 애매합니다. 왜? 법칙은 아니지만 물리 변화가 그렇다고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4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나요? 자, 요것도 사실은 또 애매합니다.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선생님이 요거 뭐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질량 보존됩니다. 주위로 날아가는 것까지 계산하면 기체가 발생해서 결국은 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더라.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뚜껑을 닫아서 실험을 했다거나 선생님 아까 말처럼 주변으로 날아간 기체의 양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또는 내가 관찰하는 그 범위가 딱 그 반응하는 그 구역만 내가 지금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지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까? 날아갔어. 근데 내가 보는 구역은 날아간 부분이 아니라 그 반응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4번도 조금은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앞에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닫힌 개냐, 열린 개냐,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말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제시를 할까요? 그러면 뭐 페트병에 뚜껑을 닫아놓고 실험을 했을 때 그래서 선생님 뚜껑을 닫는다 뭐 이런 거 체크하라 그랬고요. 아니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립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려면 뚜껑을 열어놓고 뭐 실험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의 이유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책에서 나오는 지금 답은 4번인데 지금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 중에 더 틀린 건 뭐예요? 4번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정답이 4번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표현으로 제시를 해줘야 맞을 것 같다. 선생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설명했고요. 6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24 연소했더니 산화마그네슘 40. 그러면 산소는 40 빼기 24 해서 왜? 전후 변화 없으니까 계산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6번은요. 일정한 지금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볼트 한 개는 얼마, 너트 한 개는 얼마 해서 그럼 질량비를 계산을 해봐라. 일정 선분비 법칙 성립하냐 그거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자, 7번도 우리 했었죠. 자, 요것도 질문이 좀 있었는데 자, 표는 구리 여기 지금 보니까 구리 16을 가열하면 몇 그램의 산화구리가 생성이 되느냐. 지금 위에 표를 보고 구리 대 산화구리가 2대 2.5, 4대 5, 6대 7.5, 8대 10, 10대 12.5. 그러면 결국 4대 5의 비율이니까 구리 16이면 산화구리는 2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용해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 얘기를 했냐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때 결합한 산소의 질량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16이랑 그럼 산화구리가 20이니까 그러면 더하기 4. 산소가 결합해서 산소의 질량은 4g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제 질문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구리가 반응 물질이었고 생성물은 산화구리인데 반응물은 16이고 생성물질은 산화구리 20이면 16대 20이면 질량 보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응 전체로 범위를 좀 넓혀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산소가 결합한 거였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질문이 뭐였었냐면 공기 중에서 가열할 때라는 이 공기가 있으니까 그럼 공기는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 산소가 결합하니까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럼 공기 중에서 산소만 결합하는 거지 딴 애들은 결합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른 애들은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그대로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럼 걔들은 질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산소만 결합하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반응을 열린 개든 뭐 닫힌 개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는 이제 세 가지 법칙 다 설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요걸로 지체 반응 법칙뿐만 아니라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 잘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흡열 반응, 열이 흡수돼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 그거 찾으면 되죠. 뭘까요? 호흡. 우리 숨 쉬면 또는 식물이 숨 쉬면 또는 우리가 몸 안에서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내놓으면 이건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 물의 전기 분해. 자, 우리 예시에 보면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를 들여서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열 분해. 열을 들여서 분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뭐야? 에너지가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흡열 반응입니다. 디귿, 묽은 염산과 금속의 반응. 자, 묽은 염산이랑 금속이 반응하면 요건 나중에 조금 복잡한데 고등학교 가면 뭐 이런 반응들 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어쨌든 묽은 염산, 금속 반응하면 기체가 발생하고요. 수소 기체 발생시킬 때 만드는 반응이고요. 자, 요 반응은 기체 발생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 다음 리을.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였죠.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반응하면 요거는 열을 흡수해야만 서로 짝바꾸기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흡열 반응이더라. 이렇게 예시들을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10번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작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뒷반에서도 뭐 그렇고 다 2학년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서술형 문제는 요 핵심 역량 키우기 여기서부터 보니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림은 물질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운데 물을 중심으로 가로 변한 거 있고 나로 변했습니다. 이 중에서 화학 반응을 고르고 그 까닭을 그림, 원자의 배열과 관련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래요. 자, 가 한번 봅시다. 물이 지금 어른이 애 손잡은 것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수소를 손잡고 있습니다. 근데 가도 산소가 수소 손잡고 이렇게 있는 배열이 그대로죠. 응. 근데 나 한번 보세요. 어른이 애 손 띄고 어른끼리 손잡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은 애들끼리 손잡았습니다. 수소끼리. 그럼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자,
화학 반응은요. 원자의 배열이 바뀌죠. 그러면서 물질의 성질도 바뀌죠. 그래서 물질 자체가 바뀌는 거.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학 반응은요. 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자, 화학 반응은 요게 화학 반응이고, 그러면 그 까닭을 뭐로? 원자 배열이라는 말을 넣어서 설명을 해보래.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쌤 부릅니다. 적으세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했기 때문에 라고 적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둡시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물건염산을 두 가지로 반응을 시키면서 전후의 질량을 한번 측정을 했대요. 자, 11번 중요 표시합니다. 자, 일단은 반응식 한번 써봅시다. 그게 1번이죠. 탄산칼슘과 물건염산이 반응하면 염화칼슘과 물이 생성되고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한다. 화학 반응식으로 써봐라. 자, 이거 우리 화학 반응식으로 연습했습니다. 연습 잘했던 사람들은 바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연습만 충분히 하면 됩니다. 화학식을 기초로 해서 쓰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탄산칼슘 어떻게 써요? CO3. 좀 펜이 두꺼워서. 물건염산은요? HCl 더하기, 그죠? 그거는 반응 화살표. 자, 항상 화학식 앞에는 좀 공간을 띄워주세요. 숫자를 써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응물 한번 써봅시다. 뭐와 뭐가 생성된다? 염화칼슘이 생성된대요. 염화칼슘 어떻게 써요? CaCl2. 자, 이제는 이런 건 바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는 칼슘 이온이 2+, 염화 이온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1대2로 결합해서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건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연습을 조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 두면 시간이 단축이 될 겁니다. 자, 염화칼슘이 생성이 되고 뭐? 물이 생성이 된대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생성입니다. 기체 생성 반응이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럼 이 화학 반응식 끝났네? 라고 하면 안 되죠. 3단계 뭡니까? 개수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자, 봅시다. 칼슘 종류가 아유 많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칼슘 하나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종류는 많지만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탄산이온은 좀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을 해두라 그랬죠. 선생님이 좀 빨리 좀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일단은 칼슘 하나하나는 비교를 했습니다. 자, CO3 요거는 좀 뭉쳐서 어차피 탄산 이온이니까 요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같이 보면 됩니다. 자, 뒤에 보니까 그럼 CO3니까 탄소랑 산소네. 그럼 탄소랑 산소 있는 부분을 뒤에서 한번 보세요. 요거랑 요거네. 탄산 이온 중에 CO2는 이렇게 갔고요. 산소 하나는 요로 갔습니다. 아, 그러면 개수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는요. 수소는 뒤에 하나인데, 앞에 하나인데 뒤에 두 개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개 일단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랬더니 염소도 뒤에 두 개 있고, 앞에 두 개 있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 복잡한 반응식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개수 비가 조금 더 간단하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 이렇게 1번, 관로 1번 완성을 하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관로 2번입니다. 관로 2번. 반응 전후, 나의 반응 전후의 질량 변화를 한번 써보래요.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냐 안 되냐 이 얘기고요. 그러면 실험 지금 장치가 뭐 어떻길래
한번 봅시다. 간은 어떻습니까? 뚜껑 있나 없나? 없네. 열어놨네요. 그럼 이 얘기는 기체 날아가게 그냥 놔둬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저울만 보고 있죠. 그러니 이 주변에 질량 변화 안 보고 나는 지금 여기 요 지금 그릇 위에 있는 애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요. 뚜껑 붙었네요. 그럼 이 안에 지금 이 안에서 반응이 다 일어나고 나 지금 어디 본다고? 저울 본다고요. 그럼 요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요 부분만 지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질량 변화 어떻게 될까요? 가는요. 질량이 감소합니다. 이유는 반응하고 나서 뭐가? 아까 우리 기체 뭐 발생했죠? 이산화탄소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갔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체크할 수 있다 없다? 뚜껑 안 닫아놨으니까 체크 못하죠. 그러니 저울을 봤더니 질량이 감소하더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질량 보정 법칙이 성립한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요 장치만 있을 때는 증거는 저울이죠. 감소했으니까. 그죠? 근데 나는 밀폐된 지금 뚜껑 닫은 상태니까 반응 전후 기체가 발생했어도 못 날아가니까 반응 전후의 질량은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험 장치를 잘 관찰을 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질량이 보존되냐 안 되냐를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말보다 질량 변화가 어떠냐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말 용어를 잘 구별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물질이 생성될 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한 개 골라라. 물, 산화구리2, 수산화나트륨, 소금물. 자, 차이 알겠어요? 자, 물은 H2O고요. 산화구리2, 구리 2 플러스 이온입니다. 산화이온은 2 마이너스 이온이죠. 그럼 화학식 쓰면 CuO 이렇게 쓰면 되고, 수산화나트륨 기억나나? 자, 선생님이 앞에서 워밍업으로 화학식을 그렇게 시간 들여서 정리했던 이유가 나오죠.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Na 수산화이온 OH 그죠? 그래서 선생님 2학년 때도 한번 그랬어요. 화학식 잘 얘기해 두세요. 까먹을 만하면 또 나옵니다. 3학년 때 또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 소금물은요. 소금물은 말 그대로 소금 더하기 물이네. 자,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지금 앞에 세 개는요. 화합물이고요. 화합물이고요. 펜이 좀 굵네. 그 다음에 소금물은요. 혼합물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화합물은 우리 2학년 때 또 선생님이 2학년, 1학년 계속 나온다 했죠. 자, 화합물은 순물질이었습니다. 순물질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 화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만 소금물은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합물은 섞는 비율이 내 맘대로지 뭐. 그죠? 그러니까 소금물을 짜게 소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비율이 일정합니까? 아니죠. 그러니 소금물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나머지는 지금 화학식을 봤더니 결합하는 원자 개수 비율이 지금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12번은 그럼 왜 아니다? 혼합물이라서 혼합물은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수증기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수증기를 만들고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13번 중요 표시 하나 해둡시다. 아이고. 자, 반응한 수소, 산소, 그 다음 생성된 수증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 아니죠. 수증기. 왜 이렇게 썼을까? 물 하면 될걸? 기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피비를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보자.
반응식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응 전에 기체 이게 재료입니다. 그죠? 재료. 근데 반응 후에 남은 애들이 있대요. 그러면 생성된 거는 얼마냐?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반응식을 써줘야 됩니다. 아니면 반응식 쓰지 않더라도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얘들이 반응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쉬운 거는 이제 이 문제에서 쉬운 거는 안 남은 애가 있어요. 나처럼. 그러면 안 남은 애가 있으니까 얘는 반응 전의 재료가 모두 수증기로 다 쓰였네. 다 만들어졌네. 요거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피비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수소 대 산소 대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비. 자, 갑시다. 나를 보고 뭐 어떻게? 16대 8대 16은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되겠네. 어떻게? 2대 1대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뭐 기체가 반응하는 법칙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 조건이 있죠 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반응 전후의 물질이 기체라면 부피비가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피비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화학 반응식도 쓸 수 있을까? 자, 수소 어떻게 쓰는데요? H2. 산소는요? O2. 수증기는요? H2O. 근데 2대 1대 1이에요. 그러면 2대 1대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 놓고 개수 보니까 맞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게 2번이에요. 2번. 괄호 2번. 그래서 1에서 알 수 있는 화학 반응의 규칙이 무엇이냐? 기체 반응 법칙이더라. 그 이유는요? 아까 했죠? 온도, 압력 일정할 때는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걸 보고 기체 반응 법칙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안 남은 애들이 있으니까 바로 나를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모두 다 지금 조건이 여기에 남은 애들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빼주면 됩니다. 산소가 4가 남았대. 그럼 8 중에 4 남았으니까 실제로 반응한 애는 4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요. 수소가 4가 남았대요. 그럼 실제로 반응한 거는요. 4 없애고 22 반응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14번입니다. 마지막 아니네. 옆에도 있네. 자, 표는 몇 가지 반응을 종류 같은 것끼리 분류를 했대요. 가, 나. 물의 전기 분해. 전기 에너지 이용해서 분해했습니다.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나는요.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 연소란 산소랑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발열 반응입니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묽은 염산, 수산화 나트륨. 자, 요거는 어려운? 옛날에는 3학년 과정에서 산과 염기의 반응이 있었는데 다행인 건가? 빠졌습니다. 교육과정 바뀌면서. 자, 그런데 이제 반응은 나오네요. 예시가. 자, 요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요. 산과 수산화 나트륨 염기의 반응 중의 예입니다.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산성, 중성, 염기성인 물질이 만나서 중화되는 반응, 중성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건 항상 열을 발생시킵니다. 자, 요것도 질문이 하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과 염기의 반응은 열을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다. 자, 그러면 가, 흡열 반응, 나, 발열 반응입니다. 그런데 손난로에서 일어나는 반응, 손난로가 뭐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죠. 열이 발생하는 거네? 그럼 뭐야? 발열 반응이지 뭐. 그죠? 그럼 열 발생하는 건 나하고요. 그죠? 그게 다지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15번. 자동차 에어백, 요거는 참고로 한번 봅시다. 에어백에는 아자이드와 나트륨, NaN3
라는 고체가 들어있대요. 그러다가 충돌하면 갑자기 전기 신호가 전달돼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일종의 전기 분해 반응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N2 질소기체 때문에 푹 부풀면서 사람을 보호해주더라. 그럼 그때 부풀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자. 자, 요거 뭐 어려운 거라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화학 반응식 예시도 안 들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못 쓰는데요? 자, 힌트가 나왔죠, 위에. 자, 생성물이 뭡니까? 반응물이 뭡니까? NaN3래요. 얘가 뭐와 뭐로 분해된다고? NA와 N2 질소기체로 분해된대요. 이렇게 써놓고 맞추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는 처음 보는 반응식이라도 이렇게 화학식 알면 맞춰주면 됩니다. 겁내지 마세요. 자, 해봅시다. 나트륨 하나하나 맞네. 질소 올라 앞에 3개, 뒤에 2개. 안 되는데? 그러면 자, 버렸습니다. 최소 공배수.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요새 보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에 나오는 것 같은데. 3, 2, 6, 2, 3은 6. 됩니까? 자, 그러면 질소기체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2, 요거는 3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나트륨이 2개가 됐으니까 여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잖아요. 그죠? 못할 거 없습니다. 자, 2번. 두 자동차가 충돌해서 외부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에어백이 부풀어 올랐다. 이때 자동차에서 일어난 물리변화, 화학변화 구별해봐라. 이런 걸로 구별을 꼭 해야 되나? 이런 무시무시한 걸로. 자, 물리변화는요. 찌그러진 거죠. 자동차 성분이 바뀌었습니까? 모양만 바뀌었죠. 그래서 물리변화는 차량이 찌그러진 것. 그 다음 화학변화는요.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에어백 안에서의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분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리변화, 요 충돌하기 전후의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파편이 떨어져서 뭐 자동차만 봤을 때는 질량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신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뭐 파편까지 다 끌어 모읍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동차의 질량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고요. 파편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는 당연히 질량,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보존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보충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해보다 보니까 뭐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뭐 이렇게 또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뭐 이렇게 선생님도 방법을 알게 되어서 뭐 올리는 방법도 알고 하니까 이제 오프라인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뭐 문제풀이를 좀 덜 했거나 아니면 문제풀이 하는 방식은 이렇게 보충 강의로 올려놓으면 너네가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충 강의 하면서 선생님 목소리가 평상시 수업할 때랑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죠? 선생님 보통 수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약간 업돼서 목소리 크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온라인 수업 강의를 찍을 때는 그 이제 뭐 필기도 해가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 뭐 편집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하기도 하는데, 자,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너무 조용하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우리 만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학생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선생님의 위치에서 선생님의 본분을 다 해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3학년 학생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